네, 안녕하세요. 동원고등학교 미술교사 윤영선입니다. 이번 시간부터는 미술 첫 번째 시간인데 인물화 따라 그리기 수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. 인물화 따라 그리기 수업 오리엔테이션 PPT를 본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일단 이 고흐의 자화상 따라 그리기 연습을 통해서 인물화 그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워보고자 합니다. 준비물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스케치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케치북 꼭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뭐 A4 용지라든지 연습장, 혹은 뭐 달력, 큰 달력 종이 뒷장 있죠? 그렇게 하얀색으로 무언가를 그릴 수 있는 종이가 준비되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고흐의 자화상 프린트물이죠. 이 파일은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오리엔테이션 그 파일 안에 첨부가 된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. 그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사비연필, 그리고 지우개. 혹시 집에 이런 사인펜, 네임펜이죠. 좀 두껍게 나오는 색깔 있는 네임펜, 사인펜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없어도 괜찮아요. 없어도 괜찮은데 혹시 있으면 색깔 있는 펜 하나 준비하셔도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옮겨 그릴 요 고흐의 자화상 대상도 결정됐고 옮겨 그릴 종이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도구인 연필과 지우개 역시 준비가 됐어요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리기 전에 일단 이 우리가 옮겨 그릴 요 대상에다가 어떤 좀 사전 작업을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. 일단 출력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A4 용지 안에 최대한 꽉 차게 출력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여기 위에는 여백이랑 밑에는 여백, 양쪽 여백이 좀 있잖아요. 그죠? 이 여백은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쉽습니다. 이 여백이 없이 지금 여기 고흐의 자화상 배경으로 보이는 요 패턴들이 그냥 쭉 같이 다 모든 패턴이 다 모든 요 가슴이 다 모자가 다 끝까지 종이 끝까지 연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연장이 됐다고. 그리고 혹시 요 출력을 했는데 사이즈가 A4용지 꽉 차게 출력이 안 됐고 반 정도 사이즈에 꽉 차게 출력이 되어 있다.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역시 마찬가지로 반 정도에 꽉 차게 출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 지금 주어진 A4 사이즈 반 정도에 꽉 차게 여백을 늘린다. 여백이 연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는 흰색이 아니라 이제 얘랑 같은 색깔이 되는 거겠죠. 여기도 마찬가지. 여백이 아니라 이 어깨와 가슴이 쭉 밑에까지 이 종의 경계까지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릴 대상이 가로가 좀 짧고 세로가 긴 직사각형이에요. 그죠? 그리고 스케치북도 가로가 좀 짧고 세로가 길쭉한 역시 직사각형,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예요. 우리가 보고 그리는 이 그림이랑 옮겨 그릴 종이 대상이 서로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이 비슷하잖아요. 그치? 그러면 비슷하게 역시 너무나 당연하겠죠. 옮겨질 거예요. 그림이.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그림 한번 볼까요? 요거는 이제 루벤스라는 화가, 너무나 유명한 화가죠. 루벤스라는 화가가 자신의 딸, 5살 때 자신의 딸을 그린 작품인데 얘도 지금 보면 가로 짧고 세로가 긴 직사각형의 그림이죠. 근데 만약에 나는 누군가가 밑에를 이만큼 잘라가서 거의 정사각형의 그림을 보고 그려야 돼.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옮겨 그릴 대상은 정사각형이고 이 종이는 직사각형이야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나중에 이 사이즈 비율을 보고 여기다 옮겨 그릴 때는 얘가 이만큼 늘어나서 얼굴이 길쭉한 이상한 왜곡된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. 그래서 혹시 이 A4 용지 안에 좀 짧게 출력이 돼서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비율을 왜곡하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옮겨 그릴 이 종이랑 이 대상이 비율이 비슷한 상태에서 옮겨 그려질 수 있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옮겨 그릴 종이 고흐의 자화상과 이 스케치북, 이 비례가 서로
잘 맞아야 되겠다. 그래야 왜곡되지 않고 바른 그림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사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이 종이를 접을 거예요. 한 번 접었어요. 다음에 또 한 번 접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번 접을 거예요. 총 3번을 접었어요. 그쵸? 이 네모 반듯은 아닌가요? 직사각형이니까. 어쨌든 이 직사각형의 사진을 한 번 접고, 2번 접고, 3번 접었더니 총 몇 개의 칸이 생겼어요? 8개의 네모가 생겼어요. 그래서 8등분이 된다는 얘기야. 1, 2, 3, 4, 5, 6, 7, 8 접혔는데 이 접힌 간격이 잘 보이지가 않아. 근데 우리는 이 기준선들을 잘 보고 확인을 해야 돼. 항상 인물을 그릴 때든 정물을 그릴 때든 사물을 그릴 때든 우리가 옮겨 그릴 대상에 명확한 기준선이 있다면 우리가 옮겨 그릴 때 좀 더 수월하게 옮겨 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풍경을 그리는 것도 아니니까 주어진 종이 그거 어차피 버릴 거야. 한번 본 다음에. 그러면 여기에 기준선들 낙서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아까 준비했던 요 볼펜 또는 네임펜, 색깔 있는 펜을 이용해서 이 기준선들이 잘 보이게 한번 쭉 그어 봅시다. 물론 자를 대고 반듯하게 그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자 없이도 반듯한 선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잘 보세요. 살짝 접어. 여기 가운데에다가 일단 선을 그을 거야. 그러면 반 접힌 상태에서 이 접힌 상태 사이에 펜을 살짝 집어넣고 쭉 당기면 여기 이렇게 선이 반듯하게 생기죠. 같은 방법 이용해서 역시 선을 그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한번 접으면 쉽게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. 또 한번 쭉 집어넣고 또 마지막 가운데 2등분 할 때 살짝 접어준 상태에서 사이에 펜을 집어넣고 쭉 따라 그리면 이렇게 반듯하게 8등분 된 선이 나옵니다. 그죠? 다 됐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스케치북도 이 고흐의 자화상처럼 8등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근데 이 스케치북은 우리가 이제 완성해야 될 종이란 말이야. 그러면 여기 이 스케치북에는 아까 고흐의 자화상 나눈 것처럼 빨간색을 찍찍 그으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돼요. 얘는 그냥 지금 한번 우리가 자화상 연습한 다음에 버릴 거야. 근데 이 종이는 완성 작품으로 수행평가 결과물로 제출을 해야 돼요. 나중에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연필만 사용할 수 있지 요 펜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돼요. 그래서 기준점 나눌 때에도 이 스케치북에는 이 연필을 사용해서 기준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얘를 어떻게 나누냐면 자를 댈 필요가 없어요. 자는 쓸 필요가 없어.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디자인이 아니고 소묘, 데생이에요. 데생은 약간 좀 오차가 나도 괜찮아. 디자인처럼 몇 미리 몇 센치만 그렇게 정확한 작업이 필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를 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약간 오차가 나도 되기 때문에 대충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. 최대한 비슷하게 가되 너무 형식이나 그런 틀에 얽매이지 말고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그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고흐의 자화상처럼 8등분을 해볼게요.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요 연필을 자처럼 활용할 거예요. 자처럼 활용할 거야. 그러면 자, 일단 선생님 보기엔 한 이 종이 세로 비율 중에서 한 요만큼 정도가 보이나? 살짝 세미하게 보이네요. 희미하게. 요 정도가 얘랑 얘를 나누는 가운데가 될 것 같아. 그럼 대부분 맞아요. 선생님은 특별해서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스케치북 종이에다가 가운데 나누기 한번 해봐. 나중에 보면은 거의가 대부분 가운데가 맞는다고. 맞아요.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위와 아래를 나눠보세요. 살짝.
거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.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요 연필을 자처럼 활용한다고 했어. 그래서 연필이 이렇게 길쭉하지만 선생님 얘를 다 사용하지 않고 한 여기까지만 사용을 해볼 거예요. 여기까지. 자, 연필이 최대 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을 할 거예요. 아니면 얘 전체를 다 자처럼 활용해도 괜찮아. 얘들 전체를. 선생님 근데 한 사비 연필을 시작한 숫자 4가 있는 한 요 정도를 한번 기준점으로 잡아 볼게요. 그러면 엄지손톱으로 딱 체크를 했으면 한번 체크한 이 부분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돼. 여기서 한번 싹 잡아주시고 얘를 자처럼 활용합니다. 요 정도 길이의 자가 되는 거야. 그러면 이 엄지손톱을 기준이 된 이 엄지손톱을 어디에 갖다 대냐면 종이 가장 끝부분에 살짝 가져댑니다. 그런 다음에 이 왼손 검지로 살짝 눌러주세요. 왼손잡이들은 선생님 얘기하는 오른손, 왼손 개념을 반대로 인식하시면 됩니다. 자, 검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시고 이 오른손 엄지를 살짝 들어서 연필 길이만큼 종이에다가 살짝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봐. 지금 체크가 됐죠?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선생님이 엄지손톱으로 체크한 연필 앞부분부터 엄지손톱까지의 길이가 체크가 된 거예요. 그쵸? 자, 그러면 이 다음에는 여기 위쪽을 이렇게 돌려서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위쪽 부분도.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엄지손톱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 움직였어요? 안 움직였어요? 안 움직였어요. 얘는 움직이면 안 돼. 이 길이만큼 똑같이 위에도 체크를 해줄 거야. 그러면 움직이면 안 되겠지. 아까 체크했던 사비연필 사자 부분에 엄지손톱이 그대로 있네요. 안 움직였어. 잘했습니다. 자, 이제 이 엄지손톱을 어디로 가져갈까요? 자, 여기로 가져갑니다. 어디야? 아까 종이 윗부분에 끝부분이었죠? 다시 왼손 검지로 살짝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손 들어서 역시 연필 길이만큼 살짝 체크. 여기도 체크 됐네요. 그럼 뭐야?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는 얘기죠.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. 뭔데? 이 연필 엄지를 체크한 부분이잖아. 그죠?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이 정도가 가운데가 되겠네. 아까 체크한 데랑 거의 차이가 없죠? 이렇게 가운데 세로 방향의 세로 비율의 가운데 설정이 됐습니다. 정리해 주셔도 괜찮고. 다음에 얘랑 얘도 이제 가운데를 또 나눠줘야 돼. 그죠? 나눴어. 이제 요걸 한 거야. 여기도 이렇게 또 한번 나눠줘야 돼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?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도 나눠주면 돼요. 자, 이제 얘가 이게 반이 됐어. 만약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cm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반 나눴으니까 여기는 10cm, 10cm가 되겠죠. 예를 들어서 10cm라는 얘기가 아니라, 그러면 아까 얘를 나누기 위해서 이만큼 썼던 길이, 연필 길이는 다 필요가 없어. 이제 한 요 정도 반만 필요할 거라고. 그죠? 선생님은 한 요 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, 한 반 정도를 살짝 체크를 해봐. 여기에 반 정도 될 것 같아. 얘 길이의 한 반 정도. 그럼 진짜 이게 반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. 자, 선생님은 여기를 체크했습니다. 연필 끝부분부터 이 엄지손톱까지 길이를 요 길이만큼의 자처럼 활용할 거야. 그러면 엄지손톱으로 딱 체크를 했습니다. 이 엄지손톱 움직일 수 있다 없다? 없다. 한번 딱 눌러주시고 고정이 됐습니다.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돼. 자, 체크한 이 엄지손톱을 어디로 가져갑니까? 일단 여기로 가져갈게요. 엄지손톱을 가져갔어. 그런 다음에 왼손 검지로 살짝 눌러주시고 오른손 들어서 연필 길이만큼 또 한번 체크 됐네요. 자, 이제 얘 어디로 가져가야 돼? 요거 여기서 끝내야 되니까 돌려서, 자,
돌렸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였어, 안 움직였어? 안 움직였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이 엄지손톱을 끝부분에 살짝 가져가 주시고, 역시 왼손 검지로 살짝 누른 다음에 오른손 들어서 체크.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또 같겠네요. 이 연필 엄지로 체크한, 여기구나. 여기랑 여기가 체크가 됐네. 그죠? 그러면 이 길이와 요 길이는 같으니까,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으니까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요 정도가 가운데가 됐네요. 아까 선생님 맨 처음 체크했던 얘 가운데가 거의 맞잖아. 그치? 그러면 여기도 사등분이 됐어. 여기를 나눠볼까요? 선생님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할게. 여러분들 한번 설명 없이 한번 해보세요. 선생님 아무 말 없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자, 됐나요?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의 공간, 네 개의 길쭉한 사각형이 생겼네요. 이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 1, 2, 3, 4 다 비슷한, 뭐 몇 미리 오차는 있겠죠. 근데 비슷한 크기의 길쭉한 사각형 4개가 보기 좋게 나뉘어졌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것들 뭐 나중에 지워도 괜찮고 지금 지워도 괜찮고, 살짝 선생님은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? 여기 나눴어. 이제 요것만 나누면 돼. 반 접는 것처럼 요것만 나누면 8등분이 됩니다. 자, 여긴 또 어떻게 할까?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? 돌린 상태에서 한 여기가 가운데일 것 같아요. 여기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자를게요. 스프링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스프링 없다고. 자,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을 나눠 볼게요. 역시 이 연필을 자처럼 활용을 합니다. 자, 한 요 정도가 가운데일 것 같아. 그러면 선생님은 이번에는 한 요 정도에다가 희미해졌네. 요 정도에다가 체크를 하고 연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자처럼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엄지손톱으로 체크한 요 부분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. 그러면 이 엄지를 이제 어디로 가져갑니까? 자, 일단 밑으로 가져가겠습니다. 밑으로 가져가서 왼손 검지로 살짝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 살짝 들어서 연필 길이만큼 체크. 움직였어요? 안 움직였어요? 안 움직였어. 자, 이 엄지를 이제 어디로 가져가야 돼? 윗부분으로 가져가야죠. 그러면 또 돌려서, 자, 아까 이 스프링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. 자, 여기가 종이 끝이야. 그러면 그쵸? 종이 끝으로 가져가서 역시 검지로 살짝 눌러주시고 오른손 들어서 체크.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또 같죠? 그럼 가운데 여기가 되겠네요. 아까 선생님 여기 체크했는데 약간 오차가 있네요. 어쨌든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요 정도가 가운데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얼추 우리한테 주어진 이 사각형 스케치북을 8등분을 해봤습니다.